패턴책 리뷰 네 번째 시간. 안녕하세요, 소잉핏입니다. 오늘은 실무가 보이는 패턴책 시리즈 3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껍죠? 실무가 보이는 여성복 패턴, 산업 패턴, 그리고 실무가 보이는 아동복 패턴, 이렇게 3권입니다. 이 실무가 보이는 패턴책 시리즈는 패턴업, 모델리스트, 패턴사를 양성하는 패션 학원에서 만든 책입니다. 그리고 이 저자분들은 그 분야에서 베테랑이신 실무진 출신의 선생님들께서 쓰셨기 때문에 정말로 실무가 보이는 책입니다. 학부나 학원에서 배우신 기초 과정을 익히시고 이 책을 가지고 패턴을 조금 더 공부하신다면 아주 패턴 부분에서는 실력이 탄탄해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3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여성복 패턴 책을 볼게요. 실무가 보이는 여성복 패턴 책, 목차부터 볼게요. 인체에 의해 스커트, 팬츠, 바디, 블라우스, 드레스, 자켓, 코트, 그 다음 브로, 소매의 종류, 카라의 종류, 패턴의 기호,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인체의 이해가 있고요. 스커트, 그리고 스커트가 이제 제도 들어가겠죠. 제도법이 나와 있고, 이 책의 가장 좋은 점은 이렇게 포인트 페이지가 있습니다. 제도를 했는데 왜? 아니면은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야 라고 여기 포인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앞 엉덩이 크기를 뒤보다 작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몸에 횡단면을 그려놓고 이렇게 잘라서 뒤가 더 크고 앞이 더 작다. 그러므로 앞 엉덩이가 더 작아야 되고, 그렇게 작게 할 때는 어느 정도를 작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제도법 공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포인트 파트가 가장 빛나는 부분입니다. 저 같으면 책을 구입해서 포인트 부분만 찾아서 봤어요. 아이템마다 제도법은 맨날 패턴 뜨는 사람이니까 저자 선생님께서 이 원형 파트에서는 어떤 부분을 설명하셨지? 이 부분도 설명하셨구나. 이렇게 파트마다 포인트 부분을 찾아서 보았을 정도라니까요. 정말 이 포인트 부분은 최고입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얘도 포인트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제도법 밑에 포인트 부분이 있어요. D중심 지퍼인 경우에는 지퍼가 올라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약간 각지게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아낌없습니다. 많이 넘어가다가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부분 그리고 나서 궁금할까 싶을까봐 또 이렇게 설명해 놓고, 이렇게 제도 전에 주의할 점도 적어 놓습니다. 다음은 바지로 넘어갔습니다. 바지의 종류와 명칭, 제도법, 이렇게 교재답게 빈 공간이 많아서 메모할 수가 있어도 좋겠어요. 학생들은. 자, 미디 길이 변화, 삿폭의 변화, 그리고 그 디자인마다 그 삿폭의 수치까지 적어주고 있으십니다. A, B. 자, 여기 포인트를 보면 부리가 좁은 바지의 중심선 이동,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실무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바지 부분 넘어갔습니다. 바디 기본 원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크고 상세하게 패턴이 그려져 있어요. 복종에 따른 진동 깊이의 변화, 사이즈에 따른 진동 깊이의 변화, 그 진동 깊이를 내리고 올리고 하는 그 수치를 적어 주셨어요.
여기에서는 소매 겹품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 겹품, 뒤 겹품. 활동성 때문에 이 부분이 줄었다 늘었다,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활동성을 중시하느냐, 미적 감각을 중시하느냐는 유동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부분은 카라 부분. 라펠이 있는 카라 제도법. 이 제도법과 여기는 그 각도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식을 일하시면서 공식을 만드셔서 그 부분을 여기에 정리하신 것 같아요. 저자 선생님께서 만드신 공식들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블라우스 하나하나 제도법 옆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도법 색이랑 후루루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프린세스 라인, 뒤쪽에는 트렌치 코트, 여기는 레글런 트렌치 코트. 이 페이지에서는 뒤어깨 다트, 레글런 트렌치에서 뒤어깨 다트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실무가 보이는 여성복 패턴 보셨고요. 다음은 실무가 보이는 산업 패턴. 이 책은 제도법 책은 아니에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런 제도법 책으로 패턴을 제도한 다음에 이제 대량 생산을 위해서 패턴을 규격화하는 산업 패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를 볼게요. 목차, 패턴과 모델 리스트, 그리고 패턴의 메시지, 시접, 부속 패턴, 안감, 심지, 산업 패턴 완성의 실제 예, 그리고 생산 작업 지시서, 그리고 봉제 패턴 용어, 이렇게 목차를 나눠놨는데요. 보통은 패턴 책의 앞이나 뒷부분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이 부분들이잖아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인데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들을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모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지나 안감에 대한 책들은 잘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자, 보면 패턴의 종류는 기본 패턴, 샘플 패턴, 메인 패턴, 생산 패턴 이렇게 나눈다고 얘기하고 계시고, 모델리스트란 뭔가, 어떤 일을 하는 업무를, 그리고 모델리스트는 뭔가, 그리고 패턴사는 패턴 메이커, 그리고 패턴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기본 패턴, 샘플 패턴, 메인 패턴, 생산 패턴, 그리고 모델리스트의 업무 설명하고 있고, 이 책에서는 이렇게 여담 한마디라는 코너를 가지고 어떤 설명에 대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풀어주고 계십니다. 일 잘하는 모델리스트란 어떤 모델리스트를 말하는 것인지 이런 여담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다음 보시면 패턴 메시지, 바이어스 너치, 터크, 다트 이런 패턴의 메시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심지 표시, 다음 시접으로 넘어갑니다. 시접이 중요하거든요. 나 혼자 만드는 것일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산업 패턴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시접을 입혀서 준 것을 누군가 그 시접을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준 것보다 더 많이 박으면 안 되고, 내가 준 각이 그분들이 봉제하기 좋은 각이어야 하거든요. 아니면 생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아주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셔츠 소매일 때 시접의 각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음은 부속 패턴, 안단, 덧단, 단추집, 깃, 주머니, 커프스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넘어가니까
이렇게 앞 안단과 뒤 안단의 폭이나 기본 형태 이야기하고 있고 안단의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머니 종류에 따라서 그 형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감 패턴 제작 방법, 이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잘못하면 옷 다 만들고 안감이 미어질 수 있잖아요. 안감 밑단 처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안감 산업 패턴, 뒷중심에 미어지지 않게 주름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업 패턴 제가 쭉쭉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산업 패턴이 완성돼서 공장에 나갈 때 패턴은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 나와 있어요. 히잡을 입혀서 패턴에 제목과 호칭 같은 것들 적어주고 너치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으로 작업을 대량 생산 작업을 하는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패턴 구경만 해도 재미있는데요. 이렇게 트렌치 코트는 이렇게 생긴 패턴이고 이렇게 하나하나 조각조각 다 볼 수 있어서 좋아요. 견장 패턴도 있고, 자, 이거는 라이너 같아요. 트렌치 속에 들어가는 라이너, 뒤트임이 있으니까 뒤트임 위쪽으로 이렇게 불려진 라이너 많이 보셨죠? 자, 다음은 생산 작업 지시서. 이런 식으로 기업에서 생산 작업 지시서가 작성된다. 디자인도 보고 어떻게 읽는지 쭉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이쪽에는 소재 및 소요량 같은 것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실무가 보이는 산업 패턴 보셨고요. 자, 다음은 실무가 보이는 아동복 패턴 책입니다. 목차 보면요. 아동 인체 이해 스커트 바지 상의 블라우스, 아까 여성복이랑 비슷하죠. 원피스 티셔츠 자켓 산업 패턴, 이렇게 목차가 있고요. 아동복은 인체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아동 인체의 이해, 인체 계측 방법, 아동 신체 치수표, 연령대별로 이 스펙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유용하겠습니다. 2에서 17세까지 있습니다. 유아 토들러 아동 주니어 사이즈 특징 비교. 그래서 영아기 아이들 아니면 유아 토들러 아동복 사이즈 특징, 이런 식으로 특징을 적어주는데요. 여기는 체격이 서서히 꾸준히 성장한다. 그리고 아동 패턴 개발에서는 활동분을 생각하면서 패턴을 개발해야 하고, 유아 토들러 아동 주니어 사이즈 특징 비교, 연령대별 사이즈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숙지해야 할 아동 성장에 따라 패턴 개발 시 숙지해야 할 내용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커트, 이 책도 제도법을 설명하고 그 옆에는 왜 그렇게 제도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옆선을 1cm 이동을 했는데 왜 이동했는지,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도법이 있고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너무 좋죠. 자, 보시면 쑥쑥 넘어갈게요. 다트 곡잡기, 제대로를 하고 나서 이렇게 긴가민가 할 때 이 부분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에 정리를 해주셨어요. 스커트 원형 제도 순서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보니까 이 책은 제도법도 좋지만 설명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스커트 보정 및 이해, 이렇게 보정하는 것도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는 앞중심이 들릴 때 어떻게 하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레이딩 내용이 아주 많고 내용이 정말 좋습니다. 아동복 그레이딩이 좀 어렵잖아요. 그 부분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커트 그레이딩에서 벌써 그레이딩이랑 그레이딩 룰값 구하기, 여기서는 비율로 스커트 그레이딩 편차값 구하기, 정말 많은 부분을 그레이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 바지 부분, 체크 포인트도 얘기해 주고 있고, 필요 치수, 제도법, 그리고 제도법에서 상세하게 또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제도하고 나서 체크해야 될 사항 같은 거, 바지 패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체크사항, 이 부분 아주 중요하거든요.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 거의 성인복 수준인데요. 내장 패턴인 일반 바지에서 옆선을 붙여서 만든 레깅스 패턴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한데요. 패턴을 진지하게 즐기시는 분은 이 책을 추천합니다. 패턴 어려운 거 싫어 이러시는 분들은 실용서 보시면 되고요. 완성된 패턴이 있는 실용서를 보시면 되고, 이런 책은 원리나 아니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왜 이렇게 생겼지? 라는 의심, 아니면 호기심? 이렇게 패턴을 진지하게 보시는 분들에게 재미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거는 성격이잖아요. 꼭 그래야 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이 부분 종아리 살려주는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아이들 옷에서. 그리고 이렇게 뒤중심 위치에 따른 실루엣의 변화 이해요. 오, 저 이거 논문서 썼는데. 하여튼 이렇게 바지 제도법의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레이딩, 바지 그레이딩에 대해서 아동복 그레이딩 길이 편차 심한 거, 주머니 편차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음 상의 원형 넘어가면 기본 원형 제도부터 수치, 암네크와 어깨 각도에 대한 원리 같은 거, 정말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성인복에서, 남녀 성인복에서도 패턴적으로 이 메커니즘이라고 하나, 이 돌아가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똑같아요. 아동복도. 이 책은 그레이딩 내용을 따로 뽑아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야 될 만큼 그레이딩 내용이 진지하고 좋고 상세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동복 그레이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레이딩 책 아니지만요, 정말 내용이 좋습니다. 다음 블라우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블라우스 부분입니다. 자, 블라우스 부분, 제도법. 자, 넘길게요. 이 책은 제도법보다는 이렇게 보정이라던가 원리에 대한 부분에 더 많은 공을 들이신 것 같아요. 저자분이 이렇게 당길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의 설명이 참 좋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아동복 책이지만 성인복과 같은 내용이거든요. 다음 원피스 제도법, 이렇게 카라 변형한 것들, 이렇게 제도법보다 이런 설명들이 더 좋아요. 그렇죠? 원피스 그레이딩과 등길이 이해. 오, 대단한데요? 책장을 넘길수록 이 책이 너무 좋아집니다. 티셔츠 기본 원형 제도, 레글런 티셔츠,
레글런 티셔츠 소매통 줄이기. 설명이 정말 상세합니다. 소매 각도에 따른 진동 및 여유 분량 변화. 이 책은 처음 제도하시는 분들에게는, 처음 아동복을 제도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그 내용이 너무 깊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심도 깊은 책이라는 건 아시겠죠? 제가 얘기 안 하더라도. 여기는 그림이 좀 복잡하군요. 이렇게 원리를 참 많이 설명하고 싶으셨나 봐요, 작가분께서. 사실 이 책은 보니까 저처럼 실무로 여성복 성인 패턴을 하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어떤 내용의 결과가 아니라 생각의 방법까지도 배울 수 있는 정말 좋은 책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은데요. 초보분들에게 첫 번째 책으로는 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좀 어려우니까 조금 더 쉬운 책으로 익히신 다음에 그 다음 책으로 들어오실 때 좋은 책 같습니다. 자, 이제 자켓 부분이고요. 끝부분입니다. 설명이 많아지고 테일러드 카라는 좀 어렵죠. 아동복에서도. 자, 카라 만들기. 패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체크사항, 꼭 읽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부분을 꼼꼼하게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보정 부분도 정말 좋은데 성인복과 같아요. 앞중심선이 겹칠 때 패턴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모자란 부분의 길이를 물리적으로 키워줘야 된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켓 그레이딩, 산업용 패턴은 시접에 대한 이야기, 심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감도 있고요. 자, 이렇게 실무가 보이는 아동복 패턴 책 정말 좋은데요. 아동복 패턴을 제도하지 않더라도 소장각입니다. 내용이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실무가 보이는 산업용 패턴, 제도법은 없지만 안감이나 심지, 패턴 기호, 이런 시접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실무가 보이는 여성복 패턴까지. 패턴책 리뷰 4번째 시간, 실무가 보이는 패턴책 시리즈 3권 보셨습니다. 어떠셨어요? 너무 실무만 보여서 지루하셨나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용한 자료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